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에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카노? 헛소리 작작해라. 지금 세계 특검이 동시 들어가면서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수사 대상이 될 텐데 혹시 가장 핵심은 내란입니다. 그리고 내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은 또 동기예요. 동기. 어떤 범죄든지 동기를 알아야 나머지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죠. 근데 계엄의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주장만 보도됐다고요.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네. 계엄 선포할 때부터 반국가 세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상 좀 봅시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 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에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국가 세력이 부정선거고 실제 계엄의 동기가 될 만한 증거 정황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반국가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뭐 증거가 나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근데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아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조각들이 많이 있어요. 노상원 수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수고한다고 했죠. 수고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 쪽 놈들 제 이름도 있고 네, 민노총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한 200여 분 된다고 하던데 문대 청와대 근무원 행정관 이상 네, 현역 포함 경찰 해경 문대 차관 이상 문대 국정원 차장 이상 경찰들 의원 된 놈 총경 문대 서울청장 경찰청장 기무사령관 문대 장관들 정책 보좌관 한 놈들 문대 공기업 인사들 이재명 판사 검사들 가짜 뉴스 양상 공장. 저는 2번 들어가 있어요. 김원준도 이것입니까? 있고 네, 가짜뉴스 영상공 중복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사람들이 몇 명 되는지 세보면 최소 5천 명에서 10,000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들을 죽이는 방법도 엄청나게 수첩에서 많이 나와요. 그 죽이는 방법 좀 소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단어가 무시무시합니다. 그 어뢰도 있고 사제 네. 폭발모도 나옵니다. 화학도 나오고 네, 북의 공격을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쪽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를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를 없애버리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라는 만들라는 취지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2분의 1로 줄이고 네, 헌법 개정에서 재선 3선 개정하라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2분의 1로 줄인다. 민주당 의원들 다 죽였으니까.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헌법 개정 해가지고 재선이나 3선 러시아 푸틴처럼 장기 집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러면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를 왜 한 거예요 우리가? 장기 집권하고 싶었던 거예요. 명백하잖아. 곽종근 사령관도 경향신문 인터뷰에 장기 집권이 목적이 아니었냐 느꼈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말 듣고 그리고 모든 일 겪고 되돌아보니까 그때 장기 집권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 쿠데타를 하고 장기 독재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쿠데타가 실패해서 사형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 친위 쿠데타든 성공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내려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서 성공했다고 치면 그때부터 바로 나는 임기 후에 그냥 내려오겠어 하고 내려온다고? 웃기고 있네. 뭐라카노? TK 출신 그래서 뭐라카노로 끝납니까 이럴 때? 헛소리 작작해라. 소리 이런 얘기야. 작작해라. 아주 좋았어요. 뭐라카노? 헛소리 작작해라. 그걸로 해줘요 가끔씩.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 다 죽었을 텐데 저도 죽었어요. 윤석열 비판할 사람들은
다 어딘가로 끌려가서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던 국회도 사라졌고 윤석열 지지하는 인간들로만 채워진 입법기구에 내란 참여한 군인들이 다 요직 차지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 자리에서 내려와요. 응? 그다음에 김건희 통일대통령 시켰지. 그 동기를 제대로 수사를 해야 체포 명단은 그렇다면 누가 작성을 한 건지 그 사람들 체포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그다음 정치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이런 계획들은 누가 참여해서 만든 건지 특히 김건희 씨는 이 계획에 어떤 단계에 참여해서 네. 누가 소통을 하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동기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밝힐 수가 있죠. 다 밝혀야 합니다. 이 중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재판을 내. 저는 특검 출범할 때부터 이건 처음부터 그 동기부터 다시 수사해야 된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 다 헛소리예요. 다. 반국가 세력 어쩌고 다 핑계란 말이지.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오히려 풀려나게 생겼었잖아요. 구속기간 연장하는 법안은 따로 발의가 됐었어요. 네.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로 내란 외환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7일에 발의됐고요. 구속 만료가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돼서 그 전에 석방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공표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촉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특검이 어제 추가 기소를 했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이거는 특검이 아주 잘한 겁니다. 특검보가 임명 아직 되기도 전인데 아주 신속하게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법원의 보석 결정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거 서면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대로 되면 김용현 석방 안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다시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다른 주요 종사자들 다 나와가지고 막 윤석열하고 회동하고 막 자기들끼리 다시 모종에 모의하고 그러면 우린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본인은 어떻겠어요? 새벽에 잠 못 자죠. 뉴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만약 재판부가 이 모든 요청을 외면하고 그냥 김용현 풀어준다? 야 설마 거기까지 가겠냐 싶긴 한데 근데 지난 6개월간 하도 상상도 못한 일 많이 와가지고 눈을 똑바로 보고 지켜봐야 된다. 특검은 자기 할 바를 했습니다. 자, 그 곽 전 사령관은 경향과 인터뷰하면서 그 외에도 이제 내란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합참과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수첩에 지읒, 티읒, 치읒, 비읍 네 사람은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읒, 티읒, 치읒, 비읍이 지작사, 지상작전사령관, 특전사,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4명을 뜻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작사령관은 아직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드론사를 얘기했거든요. 드론사를 얘기한 것은 외환유치라는 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미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용현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 좀 10월 봅시다.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하고 합참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 라는 소리를 저한테 직접 비아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태세, 그거와 연계된 테러에 대한 한마디로 김용현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지. 이 외환유치 부분은 통째로 수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사해야 되고